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종일 근대사 삼국지 제9부 천비 가 조약 홍콩을 둘러싸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1841년 1월 27일 영국군이 청의 주강 방어선을 괴멸 상태로 몰고 가자 결국 기선은 더 이상 도리가 없음을 알게 되어 영국 측 교섭의 전권을 위임받은 찰스 엘리엇은 애초 광주를 불바다로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되는 게, 제국주의라는 것은 영토를 정복한다든지 상대방 국가를 멸망시킨다든지 원래 그게 아니에요. 제국주의의 가장 주요 목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그 거위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얼마나 황금알을 야무지게 뽑아먹을 수 있냐, 즉 착취 구조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냐,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청측에 다시 한번 협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선은 이제 더 이상 협상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결국 영국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로써 청과 영국은 청측이 영국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홍콩을 할양하는 것에 동의하는 천비 가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천비 조약이 아니고 천비 가 조약이에요. 임시조약이란 뜻인데 왜 임시조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냐? 결국에는 이 천비 가 조약이 완벽하게 이제 관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천비 가 조약은요, 흠차 대신인 기선이 승인한 것이지 북경의 청 조정, 좀 더 정확하게는 당시 청 제국의 최고 존엄인 도광지가 승인한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청은 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황제한테 확실하게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윤허를 받아야지만이 그게 통과가 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따라서 천비 가조약의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광지의 윤허가 필요했고, 기선은 조약의 내용을 도광지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불안한 느낌이 나오죠. 그죠? 과연 도광지가 이거를 승인을 할 것이냐? 영국 함대의 무서움을 아직 잘 모르는 도광지는 당연하게도 조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광지는 아니 이 영국놈들이 아편을 팔려고 남의 집에 쳐들어온 완전히 강도떼 아니냐, 그런 강도떼에게 배상금을 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땅까지 할양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굴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이제 청 제국의 사고방식은 이랬어요. 우리 청 제국이 중원을 차지한 이래에 계속 영토를 늘려갔으면 늘려갔지 한 번은 영토를 잃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토를 잃는다는 것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라고 상당히 좀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영국에선 좀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청에선 상당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었다는 거죠. 결국 격분한 도광제는 외교적 협상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서서 대대적으로 전쟁 준비에 착수하는 강경책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외교 협상을 주도해왔던 기선은 흠차 대신해서 경질이 되어 그리고 황제를 기만한 죄로 체포가 됩니다. 가만 보면은 이 아편 전쟁에 관련해가지고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들 참 이제 좋지 않은 말로를 보여줘요. 임칙서도 그렇고 기선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사람들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영국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도광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동안은 좀 전쟁이 아니었나 약간 좀 애매하죠, 그죠? 자, 그래서 도광제는 만주족 황족인 혁산, 이 혁산이 황족이긴 한데 좀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만주족 귀족이자 먼 친척벌인 혁산을 정엽 장군에 임명해서 광주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협상 결렬에 대해서 영국도 격분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월 19일부터 영국군은 광주를 향해서 다시 한번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편 전쟁이 이게 찔끔찔끔 싸워요. 싸웠다가 협상하고 싸웠다가 협상하고 계속 그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자, 영국은요, 철갑 증기선 네메시스를 앞세우고 북진을 하면서 청의 포대들을 계속 이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의 수비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2월 26일에 벌어졌던 보그 전투에서 그동안 이제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청의 제독이었던 관천배는 임칙서가 구입한 무장상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출진을 해요. 근데 당시 미국으로부터 구입했던 무장상선이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한들 사실 이 배라는 게 운영 방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은 이거 말짱 꽝이거든요. 청이 그거를 운영하는 방법을 얼마나 숙지를 했겠냐 이거죠. 결국에는 관천배는 여기서 여지없이 또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임칙서가 구입한 서양의 무장상선은 격침되었고 관천배는 끝내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국군은 주강의 포대들을 하나하나 함락을 하면서 마침내 3월 18일에 광주 바로 앞에 위치했던 황포항을 점령하게 돼요. 이로써 찰스 엘리엇은 임칙서에 의해서 추방된 지 2년 만에 승리자로 왕의 귀환이죠. 다시 광주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 이게 또 청이 문제가 뭐냐면은 영토가 굉장히 방대하죠.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단점으로도 작용을 해요. 즉 북경에서 전쟁을 결정하고 토벌대 사령관을 보냈어요. 근데 토벌대 사령관이 광주까지 간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광주 지역은 지휘권 공백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혁장군 혁산이 이제 도착했을 무렵이 대략 한 4월달이었는데 이 4월 14일 무렵에 드디어 이제 혁산이 광주에 입성을 해가지고 코앞에 들이닥친 영국군의 위협에 대한 대책에 고심을 하게 되죠. 정혁장군 혁산은 영국군의 위세가 대단함을 보고서 서둘러 반격을 위한 병력 소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기선이 영국군과 전투를 치르면서 병력이 사실상 거의 소실됐어요. 즉 임칙서가 준비해놓은 것은 다 날려먹은 상태고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됐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호남 제독 양방, 그러니까 사실 정혁장군 혁산이 총사령관이긴 했는데 실질적인 야전 사령관은 호남 제독 양방이었어요. 이 호남 제독 양방이 그래도 나름 이제 다른 지역에서 반군 토벌이나 이런 걸로 공적을 세운 어느 정도 커리어가 있는 장군이었거든요. 그 호남 제독 양방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건의를 하냐면은 들어보시면 되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영국군의 군복이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왜 그렇게 포격술이 능하냐 했을 때 그 군복이 붉은색이고 그래서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해서 포격술이 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요. 영국군의 넘쳐나는 양의 기운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음의 기운이 강한 여인네의 요강을 분진 앞에 세우고, 이게 요강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디서는 어떤 얘기로 나오냐면은 오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하여튼 뭐 여인네하고도 관련 있는 건 확실해요. 이게 여인네의 요강 내지는 오줌을 군진 앞에 세우거나 그걸 바르고 전투에 임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죠. 일종의 요강 버프를 갖다가 발동을 시키자라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남 제독 양방이 어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이 아니라 나름 커리어를 쌓아서 온 장군이에요. 근데 그런 장군조차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시 이제 청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어쩌면은 이게 또 부득이하게 내세웠던 고육주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지금 영국군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 사기를 갖다 진작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어쩌면 그런 취지에서 한 건의일 수도 있겠죠. 거의 미신이나 다름없는 소리였지만 정혁장군 혁사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남제독 양방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군진 앞에 여인네 요강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요강 버프를 발동을 시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급히 광주 부근에서 5만 명의 병력을 직결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청이 참 장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인력 동원 능력은 정말 화끈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황포항에 있는 외국 상인들에게 대피를 권고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황포항 탈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의 준비 끝에 5월 21일 마침내 청군은 황포항에 위치한 13행가에 대한 야습을 시작으로 총공세를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여인네 요강을 앞세우고서 나선 총공세였습니다. 과연 요강 버프는 성공적으로 청군을 승리로 인도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